안녕하세요.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서 글이 엉망진창이라도 이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아이가 돌이 될 무렵에 낯선 번호로 어떤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 보이는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 내린 듯이 무슨 말인 건가 싶고 황당했죠.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그때 난생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많이 믿고 지내왔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줬었고 아이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너무 떨리는 마음에 참아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죠. 당황스럽기도 했고 믿기지 않는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자 문자 몇 통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오더군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장문에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만나왔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저보고 포기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제 남편 없이는 못 산다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얘기한다고 답장을 보냈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만년 같았어요.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퍼부을까를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더군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게 용서해달라며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서 같이 술이나 한잔 마셨던 것 뿐이고 자신은 우리의 가정을 깰 마음이 절대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와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씨름하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가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멍청하게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생기고 보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참 바보같이 말이죠. 남편은 저만 보면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 불며 화내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딸은 어쩌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책임을 지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자식은 중요하고 우리 딸은 중요하지도 않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포기할 것 같답니다. 자신의 자식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대꾸조차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를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면서 저더러 자신이 없어도 너는 잘 살 거라고 이해해달랍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융자 가득한 집 주면서 생색 내는 꼴이 너무 황당하고 우습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로 저를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 하는 게 가증스러워서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도 생각은 해봤었죠. 솔직히 저도 이혼을 하고 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제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굳이 제 인생도 같이 갉아먹히면서 복수를 하면 저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호 합의하에 이혼 절차 밟기로 했습니다.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말이죠. 그리고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2주에 한 번 딸아이를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도 결정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 여자가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서는 정말 집 다 받아갈 거냐고 전화로 난리친 것 빼고는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집은 팔아버렸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셨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나가서 돈을 벌기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애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여자가 애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살다 보니 정말 많이 편해졌었죠. 아무튼 이 얘기가 이따위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 텐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며칠 전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대꾸도 안 하고 쳐다봤더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라 의심이 간다고 말이죠. 자기가 찾아봤는데 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 말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했고 당신 천벌받는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평생 내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 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제발 네 자식이 아니길 빌겠다고 쉴 새 없이 퍼붓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속이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야 좀 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지금 며칠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하고 마음을 알 수 없게 되네요. 만약 전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도 들고 딸아이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휴가라서 생각도 정리할 겸 부모님과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늘 충실했으며 아내와 함께 게임도 같이 즐기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내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었던 남자 신발이 현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눈에 익었던 신발은 저와 와이프가 함께하는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 동생의 신발이었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살마하는 마음으로 거실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직은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대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래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2시간씩 배가 아프다고 안 나오는 일이 허다했었고 하지 않던 산책을 갑자기 나가곤 해서 평소와 행동이 달라 뭔가 미심쩍긴 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다잡으며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는데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순식간에 달려가서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문을 여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고는 두 사람 다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역시나 제가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던 그 동생놈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냐고 하니까 제 아내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놀러 왔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유부녀와 같이 단둘이서 게임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서 게임방을 놔두고 왜 집에서 게임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동생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러려고 했다고 바둥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성에 없는 거짓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듯이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누나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네, 누나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둘 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두 사람 다의 잘못이겠죠. 아내와 저는 조용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애도 속지 않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게임을 하려고 부른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둘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도 없는 집에다가 남자를 불러서 게임을 했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믿었던 신뢰가 깨졌으니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서 아내의 옷들을 집어넣었고 그제서야 아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른 거라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유부녀가 남자를 집에까지 불렀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상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심지어 연애 때부터 절대 이럴 여자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충격은 훨씬 더 컸었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딱 이 심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결국 저는 장인 어른에게 연락을 해 지금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했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타자마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정신을 놓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장인어른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근데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장인어른은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게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았더니 눈알이 뒤집어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던 유리 물컵을 아래로 내리쳤고 유리 파편에 긁혀서 제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너무 화가 나서 아픔도 느낄 수가 없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집으로 가시면서까지 고래고래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더군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나가고 저 혼자서만 그 집에서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해서 몸 상태가 말도 아니었는데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네요. 다음날 저는 아내와 얼굴을 보고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차를 몰고 아내의 친정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대뜸한다는 말이 어떻게 매번 오빠만 생각해? 그냥 집에서 게임 좀 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며 나 좀 내버려둬라고 하더군요.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본인이 그따위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다잡고 가슴에도 눈알이 또 뒤집히더군요. 정말 제 아내는 저를 호구로 생각했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불 가릴 거 없이 다음날 곧장 이혼하려고 법원으로 간다고 두 사람에게 통보를 했고 그러니 그 동생이었던 놈이 카톡으로 미안하다 어쩐다 하면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하니까 얼마 안 됐다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미안할 필요 없고 앞으로 네가 책임지고 살라고 하니까 누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 자신은 사라지는 게 맞다며 호기심에 만난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예상대로 만나왔던 게 맞았고 증거도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아내에게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문자로 제 얼굴 볼 자신 없다며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저는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내에게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호감을 갖고 만났던 건 맞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기더라고요. 네,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녹음으로 전부 녹음도 해둔 상태이고요. 웬만한 증거는 다 수집해뒀습니다. 카톡 문자 내용, 입차 내역 등등 말이죠. 근데 증거 수집을 하다 보니 아내가 이 상간남 차를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해놨고 집 카드키도 준 것 같더군요. 세부 입차 내역을 보니 3달간 60번은 넘게 오고 갔더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미쳐버리겠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백수에다가 동거녀가 있는데도 이걸 숨기고 이따위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거녀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고 모든 걸 끝내려고요. 배신감, 자괴감에 치를 떨었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라 용서를 해줄까도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와 처가의 행동에 정말 바닥의 끝을 보고 나서 오히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그 집에서 혼자 버티며 저는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네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직접 모은 증거들을 끝까지 부인하네요. 전 단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원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 번의 실수도 못 넘어가냐며 오히려 저를 치사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정말 이 충격적인 일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의 말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심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리 상담자 말로는 이 상황은 자식이나 부모를 잃은 충격과 흡사하다고 하네요. 저 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심정을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래도 안간힘을 쓰며 버텨왔는지를요. 그래서 보여줄 겁니다. 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저를 건드린 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넋두리입니다. 자작이라 하셔도 좋고 멍청하다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어디에든 말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5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이 더러운 곳에서 저만 나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신우는 이복남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5살이 많았고 신우는 남편보다 7살이 어렸죠.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를 평생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살뜰하게 신우를 살폈고 신우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약간의 어린 행동을 하는 거, 새해는 그저 무난무탈한 신우였습니다. 아무튼 신우가 18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고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지방에서 공사가 많아서 한 달에 2-3번 집에 오시고는 했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기도 하고 남편하고 신우가 청소랑 밥을 해먹으면서 서로 챙기며 살아가던 시절에 저는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했죠. 그때 신우의 나이는 20살이었고 남편의 나이는 27 그리고 저는 32의 나이였습니다. 32살인 저는 27의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까 봐서 전전긍긍했고 어린 신우가 시집을 갈 때까지 같이 살면서 보살펴 주기로 하는 조건을 걸고 제 나이 34세 결혼을 했네요. 신우는 크게 모나지 않고 성격이 무탈한 편이었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편이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된 45평짜리 아파트였고 여전히 아버님은 한 달에 2-3번만 오셔서는 하루 정도 같이 놀고 먹고 자고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시곤 하셨죠. 29의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훈훈한 외모에 능력도 매너도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 제 나이에서 3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냥 조금 동안의 평범한 외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난 남편이 불안해서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살았고 집안일도 사회생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출장 외에 특별히 술을 먹거나 늦는 일이 없더라고요.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느냐며 너스레도 떨어주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평생 동안 꼭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고 아이를 지웠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 큰 상처였지만 결국에는 약속대로 결혼도 하고 저를 책임져 주었으니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 이후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는데 뜻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않았을 때는 한 번에 임신이 되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질 않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한 번 가져봤었기에 당연히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불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 하나만 내 곁으로 와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죠. 남편은 신우를 살뜰히 챙겼지만 내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정말 단 한 번도 신우와 남편의 사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은 밖에서 술자리를 잘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저랑 마시거나 신우랑 셋이 마시거나 했는데 그날도 셋이서 밤 늦게까지 소주에 와인까지 즐겁게 한바탕 거하게 마시고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별다를 바 없는 날이었고 신우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잠든 남편을 보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시면 중간에 깨지 않고 항상 늦잠을 잤는데 그날은 술 때문인지 목이 말라서 잠시겠죠. 근데 옆에서 잠들어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고 거실에 나가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운동을 하러 종종 나가기에 운동하러 나갔는가 보다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가서 잤습니다. 근데 속이 좋지 않아서 한참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도중에 아가씨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곧 이어서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가씨가 밖에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남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면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소리가 들려야 맞는 건데 신발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소리가 들렸는데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오더니 밖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 왔다고 말을 했고 저는 제 스스로 잘못 들은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나 싶어서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도 별다른 생각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간다던 날 아가씨도 때마침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태원에서 저와 제 남편을 봤다면서 저를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붐벼서 놓쳤다며 지금 어디로 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고 남편은 출장을 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당시 남편은 이태원에 있었던 게 맞았고 친구는 남편 옆에 있는 여자를 당연히 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우이도 나와 같은 갈색 머리에 긴 생머리였고 체형도 비슷했으니깐요.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입원했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 있어야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집에 들렀다가 곧바로 병원으로 온다고 해서 저는 서둘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걱정과 달리 다행히도 아버지는 아주 가벼운 부상을 당한 거였고 어머니가 유난을 떠신 거라서 대충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드레스룸에서 옷을 내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드레스룸 불을 끄고 남편이 거실로 오길 기다렸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옷장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고 남편은 집안 곳곳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이지 저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원의 그 맛집은 과대평가가 됐다면서. 이번에 갔던 여행은 너무 즐겁긴 했는데 혹시나 언니가 의심하진 않을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 미련해서 모른다면서 무슨 일 생기면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신우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짐승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를 뿌리치더니 그 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 그 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연차를 쓰고 집에만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근하고